자, 오늘 북프로에서는 우리 오관영 원우님의 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니 특강, 미니 특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처럼 영원히 성장하는 리더 오관영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운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소개해드린 세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그리고 이 세 책을 연결짓는 핵심 키워드는 운의 의미와 운의 이해, 마지막으로 운에 대한 대처입니다. 자, 먼저 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발 하랄입니다. 역사학자죠. 사피엔스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우연한 사건이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이 된다. 그 과정을 알기 위해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한다. 자, 두 번째, 나심 탈레아브라는 유명한 경학자입니다.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분입니다. 이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작용하는 운의 비중을 과소평가한다. 자, 제일 유명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뉴턴입니다. 만류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신 분이죠. 이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예측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뉴턴, 이분이 사시던 그 시대에도 주식이 있었습니다. 주식. 뉴턴은 수학과 과학에서 되게 천재로 불릴 수 있는 분이죠. 이분도 생각을 한 거예요. 주식이 있는데 내가 한번 계산을 제대로 해서 한번 주식 투자를 성공해보겠다.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의 90%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변형된 말인데 자연의 법칙을 예측할 수는 난 있었지만 나의 광기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예, 이분도 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빗대셨습니다. 자, 운의 의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운의 의미는 우선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운의 영향력이 크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 한자로 움직일 동자입니다. 영어로는 럭이죠. 예. 어떤 의미죠?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운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운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성공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연관성이 커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자성어 있죠. 운 7기 3.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운이 7이고 기량이 3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운이 7. 영향력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운명론은 아닙니다. 기량, 부단한 노력, 이게 3입니다. 이게 디폴트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운의 영향력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성공 방정식. 그러니까 노력과 운은 곱이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 무슨 뜻이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 얘기는 누가 했나요? 예, 삼국지에서 나오는 사마이가 주로 쓰게 되는 말입니다. 자, 아마 삼국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세계의 라이벌입니다. 제갈량과 사마이. 자, 기량은 제갈량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죠? 안 읽어보셨나요? 예, 최후의 자, 이 삼국지에서 최후의 승자는 사마이였습니다. 근데 사마이는 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대표 사례는 뭐냐면 운을 제대로 의미를 이해하신 분들의 사례입니다. 사마이는 운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알았어요. 제갈량이 나보다 기량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되게 수비적으로 항상 태도를 취했습니다. 참고 그리고 준비하고 얘가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다. 계속 대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막판에는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제갈량이 벽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거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요소였죠. 근데 그때 기회를 잡은 거죠. 그때 이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사마이는 그렇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두 번째, 현대로 오면 구글입니다. 구글. 자, 구글에서는 어떻게 우리 의미를 알고 있을까? 처음 들어가면 이거 화면이죠?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I'm feeling lucky? 무슨 뜻이냐면 어쩐지 운이 좋을 것 같다. 이게 뭐냐면
검색을 입력하고 요 설치 가이드랑 아임필 럭키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알고리즘 선택해준 첫 번째 메인, 첫 번째 1순위의 검색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목록이 뜨지가 않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우리 알고리즘 선택해준 요것이 너의 인생에서 어떤 운이 영향할지도 모른다. 아마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I'm feeling lucky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구글의 생성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리와 세르게이 창시자죠. 얘네들 어떻게 구글을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얘네는 학교에서 쟤네 둘이도 되게 앙숙이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검색 엔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공부하는데 좀 약간 이게 뭐랄까 이렇게 사업하고 하는 것이 좀 약간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팔리니까 그냥 한번 운영해보자. 시작된 게 구글입니다. 이름은 구글인데 사실 이름도 원래 하고자 하는 이름은 구글이 아니라 구골이었습니다. 10의 100제곱적을 만큼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보고자 하는 의미로. 근데 사용자 신안 등록을 할 때 오타를 내서 구글이 되었습니다. 예. 자, 이런 만큼 이분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공을 했지만 우리의 실력으로만 된 거 아니다. 그런 의미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요 뜻입니다. I'm feeling lucky. 자, 이 현대에서 과거와 현재, 오늘 이렇게 이해하실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픽사 스토리, 그 외에도 에어비앤비 스토리 많습니다. 근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성공을 했는데 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내가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했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맞는데 나 사실 좀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잘 됐어 라는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이 성공 스토리에서 운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 있는지 한번 보면 제일 유명한 픽사 스토리 우리가 알고 있죠? 가운데 있는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유명한 에디 캔맨, 존 레스터 이런 사람들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되게 패배자였다가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는 그 당시 애플에서 퇴출된 상태였고 그리고 존 레스터 여기서 월트 디즈니에 퇴출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에디 캔맨 이거 보잉사에서 정리해고된 상태였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이런 패배자들이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첫 번째 스티브 잡스가 왜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가? 예? 왜냐면 이 당시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 인수를 할 때는 사실 이게 그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픽사가. 근데 이게 그런 데가 아니라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대요. 잘못하고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두 번째, 그럼 이걸 왜 매각에 당했느냐? 그 당시에 이게 조지 루카스라는 우리가 스타워즈 만든 감독 알죠? 그 스튜디오 소속이 원래 이 픽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지 루카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혼금을 지불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매각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이런 분들도 우연한 계기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전 과정에서 보면 그럼 또 하나. 그 과정에 또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 스티브 잡스가 막 운영을 하다가 얘가 10년 동안 매출이 안 나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5천만 달러 투자했다. 이게 세안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매각 시도를 많이 했어요. 팔라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안 팔렸어요. 안 팔려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픽사가 그 월트디즈니 합병이 됐는데 사실은 합병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게 그 월트디즈니 주주 2.5주당 픽사 주주 1개로 교환을 한 거니까 거의 월트디즈니는 굴복한 거였죠. 하지만 엄청난 성공 스토리이긴 하지만 사실에는 중간중간에 보여지지 않았던 운행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련된 얘기를 연구한 서적이 있습니다. 진짜 기업 성공 운이 얼마큼 있는가? 이 마이클 로봇신의 운과 실력 성공 반등식, 이런 스마트 오알러키 책을 보면 미국에 성공한 233개의 기업들 조사를 했어요. 진짜 얘네가 운이 좋았나? 아니면 실력이 되게 중요했나? 평가를 내보니까 운보다 실력으로 성공은 전체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4분의 3은 운의 영이 오히려 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무작위 확률의 덕으로 성과를 거둔 기업이 많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운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비즈니스하지 않는다. 그 말을 매년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기가 운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전의 성공이라는 가치가 내가 오히려 이전의 성공은
오로지 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성공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비즈니스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근데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난 실력이 있는데 니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데요. 물어봐서 얘가 운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기는 비즈니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아, 운이 영향이 크다는 걸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 그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의 이해입니다. 여기서 말고자 하는 헵스는 뭐냐면 운을 인지를 했어도 생각보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게 많은 거예요. 아, 운 영향이 있는 거 알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해하는 부분. 첫 번째, 예측 불확실성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연구원에 있고 뭐 학사학에 있고 하니까 전문가라 불리우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믿음이 커요. 아, 잘못됐구나. 바꿔야겠구나. 예를 들면 지금 교육 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아, 나 전문가인데 이런 교육 방법 잘못됐습니다. 이거 바꾸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학부모들이 바꿉니다.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분이 얼마나 그럼 잘 맞는지를 또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슈퍼 예측입니다. 이거 분야가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미래 예측 분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전문가들을 쫙 불러놓고 얼만큼 미래가 잘 예측하는지 평가한 거예요. 자, 결과가 뭐냐면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 예측한 것보다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지만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명성이 높은 전문가일수록 예측 능력은 떨어졌으며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낮은 예측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예, 많이 봅니다. 예, 저희 연구원에서 많이 보고 저희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분야마다 달라요. 어떤 분야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실력의 비중이 큰 분야가 있죠. 말하자면 저희 연구 쪽 파트에서 그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는 것,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만 생각을 하면 전문가의 영향이 큽니다. 그때는 전문가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특히나 이런 미래 예측이나 주식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 쌍둥이 간호사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2명의 쌍둥이 간호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능력이 있고 같은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환자실에 딱 가면 환자들의 가드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둘 다 실수를 한 거예요. 가드를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환자는 안 떨어졌어요. 환자가.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근데 한 명의 환자는 떨어졌어요. 둘 다 잘못한 게 맞죠? 둘 다 실수를 한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 평가를 내리는데 떨어진 사람들 보고 야, 너 그런 실수 어떻게 할 수 있냐. 잘해야지. 그러면서 평가가 낮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운 좋게 만약에 환자가 떨어지지 않은 환자한테는 야, 뭐 그럴 수 있다.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했는데도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과실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운을 만약에 인지했다면 다른 평가를 내리지 않았겠죠. 여기 이제 리더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인지하신다면 의사결정이나 어떤 평가를 내리는데 좀 편향에 의한 잘못된 평가를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나심 탈리브라는 분이 얘기한 블랙스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번에 덮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한 개의 어떤 관측값, 측정값으로, 극단값으로 진리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백조는 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조는 하얀색. 근데 호주에서 검정색 백수가 나타난 거예요. 관측값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백조가 검을 수도 있겠구나.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변하는 거죠. 사상이 뒤집혀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운 때문에.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3권 책 중에 하나에 나와서 캡처를 뜬 건데요. 2007년과 2010년에서의 전체 세계 매출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뽑은 겁니다. 이 빨간색 친 데가 블랙스완인데 뭐냐면 다른 거는 그래도 순위 안에는 있었다가 뭐 매출이 올라가 내려가 이런 변동이 있었던 거고 이 3명은 갑자기 듣보잡이 나타난 거예요. 페이스북, 알리바바, 돈센트 이런 세 개의 기업.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측도 못하게. 이 블랙스완급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이해를 해보자. 운에 대한 이해도 있었는데 또 하나, 그럼 운이 이렇게
영향력이 크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잘못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좀 보면 첫 번째는 기술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 바둑에선 절대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겠다고 했지만 이겼잖아요. 이세돌이 졌잖아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막 생성합니다. 이 후쿠시마 지진 때 그 당시에 일본은 원래 내지진 설계가 되게 엄청 잘 돼 있는 데잖아요. 이 100년 기준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이건 거의 300만에 온 설계 기준을 하더라고요. 원래 강도가 8 기준으로 설계되는데 강도 9가 나왔대요. 거의 2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경주나 포항 같은 데서 지진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예, 이런 예측 불가능성. 또 하나, 이 예측 불가능성을 속도를 좀 더 가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버입니다. SNS. 자, 이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기업이 상품을 팔면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용자라고 부르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NS와 두 번째는 마약상입니다. SNS는 왜 소비자라고 하지 않고 사용자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그 어떤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페이스북 컨텐츠에 이 사람이 많이 있으면 트래픽이 늘어나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 붙잡아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최대한 여기 잘 붙잡아 있으면 난 돈을 버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네들은 엄청난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래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과실편향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유튜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 정치적 성향이 보수다. 보수에 대한 유튜브 콘텐츠를 봤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뭘 선택해주냐면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해줍니다. 또 봐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구나. 점점 그 생각이 강화되는 거죠. 과실편향입니다.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미국에서 코로나 나타나가지고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음모론. 이거는 빌 게이츠가 일부러 퍼뜨린 거다. 그리고 그 백신에는 빌 게이츠가 만든 뭐 이상한 칩이 들어있다. 막 이런 거. 근데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구 평평설. 미국인들의 30%가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 믿습니다. 특히나 이런 유튜브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 더 많이 생겼대요. 같은 거예요. 강화가 된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사람 콘텐츠를 보면 되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구 평평성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스스로 이제 지구 평평인이라 부르고 이분들을 위한 데이팅 서비스까지 생겼습니다. 자기들 간에 생기는. 예,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속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SNS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죠. 운이 의미가 뭔가? 의미는 뭐라고 했죠? 불확실성. 그리고 생각보다 영역이 크다. 그리고 운의 이해. 여러 가지 요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 생각의 가치를 변혁시키는 것도 너무 많다. 빠르게 변화한다. 그럼 다음. 이렇게, 운 이해도 했고 의미도 알겠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1달러로 하루를 버티는 실험을 한 달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를 창립하기 전에 한 달 동안 1달러 실험입니다.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 전 재산을 투자하는데 폭삭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1달러씩 한 달 동안 30달러 갖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만약에 내가 생존할 수 있다면 그 돈만 남겨놓고 다 투자하겠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가서 싸구려 핫도그랑 오렌지 잔뜩 사다 놓고 한 달 동안 살아본 거예요. 근데 살게 되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죠. 좋아. 최악의 경우에도 나는 살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몰빵을 했대요. 예. 최악을 대비한 거죠. 두 번째. 이거는 과학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저도 이제 과학계에 있고, 그리고 IT 분야에서는 특히나 이런 A/B 테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운의 영향,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정확하게 이거를 원인과 결과를 찾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난 이게 내 설계대로 하면, 내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최대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오바마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선거 자금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화면에 어떻게 배송하냐에 따라서 모아지는 기부금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한 거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이렇게 해보고 최종적으로 이걸 선정이 됐는데 이게 딴 것보다 40.6%나 기부금이 늘어났대요. 이유는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럴까? 가족 사진 때문인가? 이거 그대로 따라해서 다른 후보자들 따라해도 이렇게 안 올라간대요.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여자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언젠가 이거 어떻게 뭐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운의 접촉면을 늘리는 거죠. 운과 실패는 같이 따라다니니까. 실패를 많이 하는 만큼 운의 영향도 클 수 있으니까. AB 테스트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운을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획은 세우되 예측을 맹세하지 않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가 안 될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말하기. 두 번째, 운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겁니다. 많이 시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AB 테스트처럼 최대한 많이 접촉면을 늘리는 거. 세 번째, 실수를 용납하는 마음가짐. 실력 영향을 이해를 하는 거죠. 틀릴 수도 있고 다시 하다 보면 재기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최선보다 최악에 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선의 뒷부분도 나오긴 하겠지만 최선의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런 거는 알아서 잘 관리가 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할 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최선보단 최악을 대비하는 자세. 이런 게 우리가 운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시디어 속담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라. 최선의 경우는 스스로 알아서 잘 관리된다. 두 번째, 일치월장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운을 인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예측이 틀릴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고 더 높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하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에 맹점이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성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측 불확실성을 배제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제 영어 이름입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하면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게. 이렇게 오늘 제가 작은 미니 강연을 했는데 장학생은 아시겠지만 교육을 끝나고 나서 이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요약하기 그리고 연습 문제 풀기죠. 연습 문제입니다.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의 비중이 큰 분야, 실력이 큰 분야는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선은 주식, 요즘 한창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거는 아무리 뭐 전문가라가 얘기하는 예측이 있지만 저는 뭐 예측 능력 매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의 영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두 번째, 나는 운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가? 이건 사실 제일 큰 요약은 앞에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인간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사람 만나고 그 관계를 통해 어떻게 연결 짓는 거. 이게 운의 접촉 면적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작은 노력도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돈을 버는 것이 부자인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주 뭐랄까 맛있는 음식을 부담 없이 사줄 수 있고 좋은 책을 살 수 있는 정도에 두면 된다. 흔쾌히. 중요해요. 음식이 너무 비싼 것도 많잖아요. 어떤 음식이든 흔쾌히 사줄 수 있는 정도가 제가 원하는 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회사에서 제가 독서토론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공식적으로 직원들한테 밥을 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독서토론 모임 때 발제를 하고 제가 저희 모임 이름이 샌드위치거든요. 샌드위치를 제가 팝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운의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밥을 한번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쌍둥이 간호사 얘기를 했죠. 잘못된 편향으로 잘못된 평가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이지 않고 최악에 대비하는가.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또 해주시겠습니까? 네. 박사님은 본인의 운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세요? 운이요? 좋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에 대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뭐 운이 많고 뭐 이렇게 이런 비슷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저희 독서 토론법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운에 대해서.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운의 총량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운을 사소한 곳에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고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신호등이 부정석에 깜빡거리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운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분은. 총량을 정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저는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운의 영향력의 크기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까 운의 접촉 면적을 얘기를 한 게 그런 겁니다. 사실 뭐 이 카네기에 와가 제가 얻고 싶은 것 중 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운의 접촉 면적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오한영 박사님께서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 박사님, 여기 아까 겸손이라는 부분이 있죠. 제가 삼형사를 다녔는데, 왜 삼형사는 100년간 지금까지 아직 살아있을까? 그렇게 또 기업을 잘 운영할까? 진로하고 삼형사하고 창립일이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형사가 지금까지 어떤 뭐 법정관이든 정권이 크게 바뀌어도 잘 이렇게 운영했던 것은 이 겸손, 이게 아닌가 싶어요. 대표적인 예로다가 삼양사의 그 라면의 그 우지 사건 있잖아요. 그때 이 고객들은 삼양 라면하고 삼양 설탕하고 같은 회사인 줄 알고, 야, 니네들 믿고 거래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라고 제가 그때 인사과장한테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회장님, 우리 삼양 라면하고 삼양 설탕하고 다른 회사다 라고 광고를 냅시다. 이럴 때 우리 회장님이 그때 상공회식 회장님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럴 때 그런 광고를 내면 그 회사 또 한 번 죽이는 꼴이 된다. 절대 광고 내지 마라.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야, 이게 같이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절대 까불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런 그 우리 경영자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게 꼭 몸에 하나 장착이 되면 정말 운도 따라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이게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말 공부할 때 서울에서 대전까지 진짜 7년을 주말 공부했단 말이에요. 내가 교통안전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아니 옆에서 박는 거 어떻게 막겠어 내가. 그래서 야, 과연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운을 가지고 살아야 정말 무사하게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까. 사실 그 질문을 우리 박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정말 똑같은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교통신호 뭐를 다 지켜도 사고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운을 확보를 해야 운치기상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있을까, 살아갈까. 그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걸로 해답 좀 주시죠, 박사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한창 긍정이라는 말 단어 화두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절대 긍정. 예. 근데 저는 싫어하는 거는 막연한 긍정을 싫어합니다. 막연한 긍정. 그러니까 막연한 긍정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긍정은 아까 그런 상황, 난 이렇게 잘 해왔는데 부당한 상황이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그 상황에서 진짜 긍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은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블랙스완처럼. 하지만 그때 대처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긍정을 믿고 그래 내가 이렇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나쁘긴 한데 뭐 그래도 나 살아남았잖아. 뭐 이런 막연한 긍정이 아닌 진실된 긍정. 그런 마음가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네, 화두를 던지고 가르침을 주신 우리 오관영, 네, 우리 41기 원우님 강의 어땠습니까? 좋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오관영님의 강의가 정말 좋았다면은 마지막 오관영 화이팅! 하고 네, 미니 특강 마치겠습니다. 자, 오관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꾹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꼭 해주세요. 네, 고마워요.